자, 이제 단모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5분 정도면 이렇게 결과표가 나와요. 이게 성적 데이터표가 전산 채점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표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죠. 색깔 보이죠? 자, 색깔로 보이는 것은 정답률이 50% 밑으로 나온 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실제로는 정답률이 50% 밑으로 나온 걸 강의해도 나중에 해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률이 60%에서 70%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그걸 안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29% 나왔어요. 그 전체 중에 29%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76% 정답률이 나왔어. 그럼 76% 나왔으면 나머지 24%는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죽으라고 공부해도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근데 2번은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걸 내가 난이도 상, 하, 중, 상중, 하 중에 하로 된 것은 틀린 걸 무조건 맞추셔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고 점수 잘 맞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성적도 나와.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쫙 나와. 그럼 이제 그 순위표는 이제 공시송달로예요. 왜? 주소나 영업소나 그것은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딘지 직접 찾아가면 받기를 거절하니까, 예? 거절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게시판을 붙여. 그래서 학원 게시판에 성적표를 붙이는데 대신에 이름은 빼고, 이름은, 예, 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은 빼는데 수험번호는 붙여. 그러니까 누군지 금방 알아.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적을 볼 때, 자, 성적표 딱 붙어. 그럼 내 눈 있는데 딱 붙어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은 위에가 점수가 있는 분, 그럼 밑에가 있는 분. 이제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신 분은 밑에 있는 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려고 이런 분이 있어. 예? 그러면 위에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거, 성적이. 그러니까 사실대로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담모를 하는데 처음에 문제를 푸는데 몇 개를 맞았냐면 30점인가밖에 안 맞았어요. 처음에 30점을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30점을 맞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90점 이상을 맞춰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90점이 넘으면 저한테 어떻게 해주겠냐 그랬더니 잘했다고 말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아니,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을 뭔가 하나 시상을 걸어라.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점을 맞으면 제가 꽃다발을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냥 30점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100점이 나와요? 안 되죠. 그래서 100점만 맞으면 내가 진짜로 꽃다발을 선물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2회차부터 10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4-3번만 공부했대요. 다른 과목. 근데 세법을 공부해서 단모에서 100점을 맞아보니까 다른 과목도 어떻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아서 그분은 초짜인데 딱 동영 3회차부터 거의 90점 이상을 다 맞췄어요. 모든 과목을. 요령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을. 그렇게 딱 해서 한 번에 끝내시더라고요.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동영 문제 풀 때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공개 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어떤 건 쉬웠고 어떤 건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 단모를 진행할 때는 완전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내니까 딱 풀고 나면 이거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런 막 할 거예요. 잘못된 거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제기 하시면 제가 이 제기는 받아들여 가지고 혹시라도 정답을 정정할 수도 있는데, 이 제기를 하면 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단원별 동영 문제 풀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이런 강의예요. 단원별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범위 진도표가 있어요. 자, 이제 강의 진도표에 보시면 단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7회차까지 단모 진도표가 있어. 이 진도표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 1회차는 이제 1회차가 언제 시행하냐면 5월 23일 날 시행을 해요. 5월 23일 날 1회차는 제1장 국세와 지방세 과세 구분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까지 가는데 파트별로 몇 문제씩 하고 또 계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고 이것까지 다 표시해 드렸어.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출제를 해. 어디가 계산 문제 있고 다 해줘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에서는 3문제, 성립 확정 소멸은 2문제,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에서는 7문제, 이렇게 문제까지도 제가 다 해드려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1회부터 7회까지 단목 구성 이미 제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나가지고 어느 부분은 계산 문제가 출제됐고 이 계산 문제 어느 부분에 있으니까 이쪽은 계산 문제까지 연습하고 오세요, 이 뜻이에요. 이미 다 알려드렸으니까 알려드리고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도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문제를 풀으셔야 돼. 이게 1번이에요. 이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자, 근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기출 문제 유형을 철저히 반영해서 출제 유형에 맞게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박스 문제로 내는 것은 시험이 박스 문제로 나오고,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건 사례로 나오고, 단답형 형태로 문제 내는 건 그건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문이 길게 나오는 것은 완전히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3번째로.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리신 분들은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1번의 정답을 5번에다 찍으신 분들이 있어. 5번에다 찍으시면 무지막지해.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5번에다 딱 동그라미 쳐놓고 정답이 2번인데 2번에다가 이제 2번 할 때 5번을 지우개로 지워버려. 내가 5번에 표시했던 것을 지워버리고 2번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맞는 것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또 틀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체크했던 것을 그걸 옆 사람이 보면 나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다 틀려도 좋으니까요. 다 틀려도 좋아요. 이거는 지금 연습이니까 다 틀려도 내가 어느 지문에 어떤 지문에다 체크해서 내가 틀렸는지를 알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체크했던 것이 내가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빨리 설명 들으면서 깨우치셔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약점을 보완할 때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해설 강의를 듣고 이 부분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반드시 그걸 깨우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내는 강의가 동영무예요. 단원별이라고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지문을 복습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틀린 지문을 복습을 해가지고 내가 왜 틀렸고 이 지문이 다시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단원별 우리 모의고사지. 내가 문제 풀고 점수가 몇 점 나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는 여기서 100점을 나오든 꼴등이든 상관없어요. 이 점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부분. 내가 틀렸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1번 문제는,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실제 기출됐던 문제예요. 자, 이번 연도 2025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혼용해서 낸 거예요. 감정평가사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어요. 약간 변형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용으로 바꾼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물어봤네. 그럼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맞았네. 자, 그런데 1번에 체크하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이 모두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2번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그 다음에 문제를 딱 풀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아무리 농어촌 느낌이 나도 너는 농어촌 느낌이 나도 너는 국세다. 너는 국세라고 했잖아요. 국세. 그러다 2번에 틀린 거 2번에다가 정답을 하신 분은 지금 다 해서 6분밖에 안 계셔. 근데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세 지방세 구분을 못해서 지금 틀리고 있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받아서 농어촌에 쓴다. 국가가 돈을 받아서 농어촌에 쓴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이제 안 틀리셔야 돼. 요게요. 요게 이번 세무사 시험 문제 또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요거 출제했던 거예요. 세무사 시험도 출제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요 부분을 출제했어요.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국세예요. 자, 그럼 요거는 지방세라 했으니까 너 때문에 틀렸어요. 2번 답이에요. 자, 이제 3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이다. 그러면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는 국세이다. 자, 3번에 찍으신 분도 아무도 안 계셔. 그러면 이것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취득세 과세권자하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이제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머리 글자를 따서 세 글자 특광도. 자, 특광도 됐죠?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자, 도구.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지방세, 국세 구분할 때, 지방세 구분할 때 대상으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제주도는 제주도 통으로 모든 세금을 다 걷고 세종시도 세종시 통으로 다 걷어. 그러니까 세종시 안에는 모든 지방세가 다 세종시 안에서 징수가 되고 제주도 안에서도 모두 징수가 돼.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시면 안 돼. 이거 빼고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았냐면 정답을 5번에다가 14분이 5번에다 찍었어. 왜 5번에다 찍었냐면 등록면허세가 도구라는 걸 알아. 도구라는 걸 아는데 다른 게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4번 찍지. 4번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4번에 찍으신 분은 한 분 있어. 봐요. 그럼 4번하고 5번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이 두 군데를 고려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풀어라, 풀지 말아라. 그걸 잡는 순간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봐요.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안 배웠던 걸 가지고는 고려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별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절대로 과세권자 구분할 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있어도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 과세권자는 그러면 시, 군, 구,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장,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또 나와. 거기도 어디든지 다 나와. 그거는. 그래서 모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고려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농어촌 특별세 요거 찾는 거예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국세라는 걸 알았더라면 모두 다 2번을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농어촌 특별세 하나를 딱 넣어놓으니까 농어촌 그럼 저것도 지방이지, 그러니까 지방세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봐요. 자, 1번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지만 1번이 정답률이 엄청 낮았어요. 자, 2번은 정답률이 76%가 나왔어요. 2번은 76% 나왔는데 인세와 물세 구분은 진짜 잘 되신 거예요. 지금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주로 물세. 이제 찾았죠? 물세다. 물세니까 개별과세. 됐죠?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인세고
합산과세. 자, 합산과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국세니까 인세이고 합산과세.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세이고 개별과세.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언제나 나오면 이거 주의.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원칙은 물세인데 인세로 가는 건 누구만 인세로 간다? 토지만 인세로 가고 주택은 인세가 아니다. 그럼 답은 5번.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답을 2번하고 3번에 하신 분이 있어. 특히 3번에 지금 4분이 하셨는데 3번을 잘 생각해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생각을요. 여기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 단어에다 현혹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주택이든 토지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인세다, 물세다. 인세.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인세예요. 자, 무조건 인세니까 무슨 과세라는 얘기인가? 합산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인세다, 가족 단위로 묶어서 인세다. 개인별로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 3번에다 하신 분들은 요거 조금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주로 국세들은 인세, 지방세는 물세, 단 재산세만 토지는 인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정답은 5번 그랬네요.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은 정답률이 6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62% 나왔으면 많은 분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왜 틀렸냐 하냐면 이걸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그랬어요. 이걸 봤어야 돼. 주택으로 한정하니까, 만약에 주택으로 한정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재산세다 그러면 인세다, 물세다. 그렇죠. 그걸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 물세이고 개별과세다. 그럼 다음 부동산 주택으로 관련된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럼 옳은 거 여기 지방세, 국세, 물건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데 밑에 이제 보기 하나씩 보셔야 돼요.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러면 이제 지방세 됐죠. 기억이 지방세, 니은이 국세니까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됐죠? 여기까지 이제 국세, 지방세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국세, 지방세 구분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니을로 가봐. 자, 디귿은 물건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건 합산. 그러면 여기는 물건에 대한 과세니까 물세. 니을은 인세. 자, 그러면 디귿은 물세, 니을은 인세. 한번 찾아보죠, 이제. 자, 취득세는 디귿이니까 물세. 재산세인데 여기서 이제 함정. 재산세, 주택이라 하겠으니까 주택은 물세니까 디귿. 그러면 미음이 뭔가죠? 미음. 자, 미음은 신고납부를 하겠네. 신고납부.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자, 탈락.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은 둘 다 기업. 지방세 맞죠? 그 다음에 미음은 지금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탈락.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 문제가. 등록면허세는 이제 디귿은 물세. 그럼 맞았죠? 물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미음이니까 신고납부. 그러면 신고납부라고 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 그런데 이제 지문 가봐. 여기서 물어볼 때 원칙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원칙이란 말이 없으니까 신고 납부도 종부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점은 미음. 종부세는 신고 납부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니을이면 인세. 맞았죠? 재산세, 디귿이면 물세. 재산세는 여기서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이 한정되니까 물세. 자, 공통점은 니을이다. 니을은 인세. 틀렸죠? 니을이면.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인세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물세.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도소득세는 니은이면 국세. 종합부동산세도 국세.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 종합부동산세도 인세. 자, 이제 그러면 미음은 신고 납부고 비읍은 보통징수고.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그럼 공통점은 국세이고 이거 뭐냐? 니을이 인세이고. 공통점 맞았네. 그럼 정답 몇 번이라는 이야기인가? 5번. 5번이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비교해 보죠. 재산세는 지방세고 디귿이면 물세. 왜? 주택이니까 물세이고 맞았고. 그다음 비읍은 보통징수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니을이면 인세 맞았죠? 그런데 공통점은 미음이다. 신고 납부다. 그러면 재산세가 신고 납부가 안 되니까 틀렸죠? 재산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틀린 걸 찾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2년 전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유형이에요. 이렇게 출제했다가 출제위원이 뭘 잘못했냐면 여기다가 부동산이라고 써놔버렸어.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가지고 모두 정답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4번 문제는 정답률이 81%가 나왔어. 81%면 틀리신 분들은 노력하면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는 합격을 하려면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 이건 난이도 하니까 이 문제는.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취득세 나오면 무조건 뭐 붙는다? 지방 붙는데 지방교육, 지방소득은 안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안 된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 근데 혹시 문제에서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인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지방교육세. 만약에 여기다가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에서 국세인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 1번을 체크하신 분 있는 거야. 이제 4번에 1번을 체크하신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요분들이 이재기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로 알고 이재기를 하시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걸 1번을 그냥 지방교육세만 내가 찍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찍었다.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분 때문에 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에 감면이 있든지 없든지 농어촌 특별세는 붙어. 자, 취득세는 감면이 없을지라도 농특세 10% 붙고 지방교육세 20% 붙어. 만약에 감면이 있으면 감면분에 대해서 농특세가 20% 붙어. 자, 여기는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요거를 착각해서 감면 없으면 농특세 안 나오겠지 하고 1번을 답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1번 찍었다. 그러면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이런 걸요. 아니요. 여기서 감면이 없다는 걸 가정하고 문제 풀어라 그러면 감면 시 농특세가 20% 나온다는 걸 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감면하고 관련된 거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면은 고려하지 말고 문제 푸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여기도 정답률은 71%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지금 틀리신 분들 이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무슨 글자만 찾는다? 편의상. 맞았네. 그럼 끝. 1번은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럼 답이 2번이네.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는 것은 평균 60점을 맞춰가지고 합격을 하세요 하고 주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 할 때 나오는가?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가 세우는 것을 과세 표준. 그 말이고, 세액 산출의 기초. 세금을 산출할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과세 표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할 때와 가액으로 할 때 있어요. 이 부분이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예요. 과세 표준을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슨 세 글자? 종. 야, 양자만 들어가면 돼. 양세, 양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가 됐으면 가세. 앞에 뭔가 세? 종가세. 그러면 종양세와 종가세는 과세 표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종가세가 될 수도 있고 종양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분하라는 걸 이걸 부동산 학개론에서 올해 시험 문제 내놨더라고요. 이제 4번. 가산세라는 이런 단어가 딱 보이면, 가산세라는 단어가 보이면 딱 두 글자로 된 거, 무슨 글자만 찾아라? 의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쭉 하나. 그러니까 의무 있네요. 자, 의무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가산세. 오케이, 끝. 다른 질문 볼 것도 없어요. 자,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때려버린가? 안 하면 때려버린가?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의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가산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증을 쓰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버증을 쓴다? 신고다, 납부다? 납부. 자, 그럼요. 납부를 버증한 자를 버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정답을 2번하고 3번에 하신 분이 있어요. 자, 2번, 3번 하신 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거.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는 거. 그 말이 곧 세액 산출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가 세우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다시 뭐래요? 여기요. 이 부분요. 편의상. 편의상이라는 글자는 징수하기 편하니까 정부가 복권 당첨자에게 세금을 받는 게 편한가요? 은행한테 띄워버리는 게 편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다? 은행. 그 생각을 하시면 이거 문제가 풀려.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은행이다. 정부는 은행한테 네가 징수하기 편하니까 네가 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라. 이게 바로 특별징수란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6번은 정답률이 43%밖에 안 나왔네요. 많이 틀리셨네요. 자, 똑같아요. 용어 정리.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납세자는 모두를 포함한다. 끝. 됐죠? 두 번째,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무슨 글자? 두 글자만 찾아라. 가름. 됐죠?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 또는 뭐라고 확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상속이 개시될 때 그 상속인이 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상속인은 사망자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내주는데?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데 상속인은 내 재산 털어서 내준다?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내준다? 받은 거.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번 같은 거 모르면 3번 고민할 필요 있는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된가?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수업 시간에 들어보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막 체크하려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손 내밀면 손 뿌리치고 그냥 나 너하고는 안 친하니까 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이거 답으로 찍어줘. 그러면 아유 지금 너 왜 답 아닌데 네가 답이라고. 잠깐 너 기다려봐. 그래요. 이건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4번. 연대 납세 의무자란, 연대란 말이 나오면 두 글자 무슨 글자 찾는다? 동일. 동일만 찾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문. 자,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 양수.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면 사업의 양수인은 어느 날 무엇이 되면 성립이다 확정이다. 틀렸잖아요. 근데 왜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밑줄 그니까 그래요. 딱 필요한 거 거기 한 군데만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성립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되면 책임이다. 성립 확정되면 책임이다. 봐요. 지금 말은 그렇게 계속해. 근데 답은 안 보여. 자, 이제 여기가 성립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이미 앞에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수하면 양수인은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다. 내가 가져온 만큼 책임이다. 가져온 만큼. 그 부족한 금액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 내에서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단 여기 혹시나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라고 써놓으면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 있다 없다? 없다. 봐요. 이제 여기는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업에 양도 양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확정만 찾는 거예요. 확정. 자, 5번 이게 틀렸어요. 자, 이제 문제 7번. 자, 문제 7번은 정답률 57%밖에 안 나왔어. 양도 단계잖아요. 양도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게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취득과 보유. 그럼 너는 탈락.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는 동그라미 쳐놓고 본다. 자,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나올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절대 안 나오죠. 보유세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양도했으니까 계약서 쓰면 뭐 또 나온다? 인지. 저 다 풀자.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걸 왜 못 풀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설 들어보니까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근데 개수로 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를 기역, 리을, 비유 디귿 이렇게 보기를 주면 그냥 짜집기를 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보기를 안 주고 개수로 내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이렇게 개수로 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수 문제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4개 이렇게 돼요. 또 어떤 분은 4개라고 해놓고 4번에다 마킹하신 분이 있어. 아니 있어요 진짜로. 자, 7번에 4번에 마킹하신 분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마킹했는데 3번을 시험재단 체크해놓고 4번에 마킹했으면 나중에 옮겨 적을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4 보인다고 4에다 마킹하시면 진짜 있어요. 급한 마음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마킹할 때 그 한계가 1년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중하게 마킹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양도 단계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취득 단계 한번 보죠. 자, 취득 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방교육세는 나온다. 인지세 나온다. 농특세 나온다. 부동산세 안 나온다. 종합소득세 안 나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유로 가보죠. 보유 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나온다. 지방교육세 나온다. 인지세 모른다. 농어촌 특별세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나온다. 종합소득세 나온다. 다 연습하셔야 돼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3단계를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정답률이 43%밖에 안 나왔으니까 57% 나왔으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다시 연습하셔야 돼. 이거. 여기는 양도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3단계를 전부 복습을 하셔야 돼. 이건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이 부분은.
자, 문제 8번. 서류에 송달로 가네요. 자, 문제 8번은 정답률이 81%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모두 다 풀 수 있어. 모두 다 풀 수 있는데 틀리신 분만 안 틀리시면 돼. 이제 몇 분만 안 틀리시면 돼. 자, 납부 고지서, 새로운 고지서, 연대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줄 때는 대표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송달합니다. 자, 1번 맞았네요. 교부에 의한 송달 시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았네요. 자, 교정시설 딱 나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뒤에는 누구? 장에게.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우편 송달이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낼 때는 보내면 된다, 도달해야 된다. 발송한 때 틀렸잖아요. 발송이 아니라 도달하는 때. 자, 도달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관리인에게. 자, 그럼 이제 8번에 지금 8번에 1번하고 2번에 하신 분 있는데 1번에 하신 분은 절대로 1번에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고지서, 새로운 고지서, 세금 고지서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는 대표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각각 똑같은 고지서를.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고지서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똑같은 시험지인가요? 서로 다른 시험지인가요? 똑같은.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보니까 모두에게 같이 줬는가요? 한 사람만 줬는가? 모두에게 다 줬잖아요. 그게 고지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 고지서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번. 9번은 정답률이 76%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틀리시면 몇 분 계세요? 이분들만 안 틀리시면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거 찾아라. 소득세, 아무 말 없이 소득세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소득세는 1년. 자,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맞았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가 아니라 취득하는 때. 자, 그러면 니은 탈락, 니은 탈락. 자, 그럼 기억은 맞았으니까 답은 5번. 볼 것도 없네. 보기가 있으면 이렇게 쉬워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내 맘대로 간다, 따라간다. 그럼 따라가니까 그 과세 표준 세목 끝에 주의할 거.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이 뭐 됐을 때. 여기를 조심하세요. 시험 볼 때 여기를 확정이라고 써놔버리니까. 무심결로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그 앞에 있는 세목이 성립되며.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의 소비세.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가 성립이 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비니까 물건 살 때는 부가가치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번 똑같은 문제예요.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이제 개수로 물어보니까 10번은 정답률이 71%. 그러면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9번을 맞추신 분이 10번을 다 맞췄는데 그 중에 한 분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9번은 맞추고 10번은 틀리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그랬어야 돼요. 주민세는 7월 1일 탈락, 틀렸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아무 말 없으니까 1년 1년이니까 12월 31일 맞았네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니까 6월 1일. 중간 내납은 6개월. 그러면 6월 30일.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1일. 자, 그러면 올바른 걸 물어봤으니 개수는 1개, 2개, 3개.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11번.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정답률 24% 나오셨네요. 자, 정답률 24% 나온 것은 지금 맞춰서 맞추신 분이 있고 찍어서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모든 분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난이도가 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난이도가 상이니까 죽으라고 공부해도 맞출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죽으라고 공부해서는 안 돼.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자,
봐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성립이라고 물어봤네요. 성립.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언제 성립합니다? 그랬는가?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자,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거 맞았네. 자, 1번 맞았네요. 그런데 11번에 1번이나 하신 분이 지금 4분이 계세요. 이건 계속 개정이 되고 시험에 문제 나오고 뭐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다 체크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릴 때는 그 사람이 신고를 제대로 하면 물리는가 안 하면 물리는가? 안 하면. 언제까지 안 하면? 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됐죠 이제.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성립한다? 등록할 때. 등록하는 때. 자, 됐죠? 11번에 2번에다 체크한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있어. 이거를 이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이렇게 짧게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소득세는 그러면 국세인 무슨 세가 성립하며 그대로 무슨 세? 소득세가 뭐하며? 성립하는 때. 됐죠?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별징수. 앞에가 특별징수는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다? 원천징수 하는 때 똑같네요. 수시부가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하는 때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다. 세상 쉬운 거네.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봐요. 이렇게 쉬운 걸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14% 나왔는데 얼토당토하게 1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1번 지문 완벽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1번 지문은 완벽히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현혹시키는 지문들이에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세금을 계산할 준비합니다. 쉬운 문제를 속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속아버린 거예요. 자, 문제 12번.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또 이제 이거는 62% 정답률이 나왔어. 봐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다. 예정신고니까 1년이다, 1개월이다. 1개월이니까 지급할 때 틀렸죠. 지급할 때가 아니라 달의 말일.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배당 원천징수 나왔네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뭐 할 때? 지급할 때.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그 재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됩니다. 이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매년 6월 1일. 아무것도 아닌 걸 앞에다 필요 없는 지문을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필요 없는 지문이 나온다 해서 그걸 다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라고 했잖아요. 딱 물어보는 게 성립을 물어보니까 성립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성립만. 그럼 성립이요. 보여요. 소득세 예정신고의 성립은 달의 말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성립은 지급할 때. 증여세 성립은 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성립은 상속이 개시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성립은 매년 6월 1일. 끝. 앞에 있는 막 이것저것 붙여놓은 것은 현혹시키는 지문들이에요. 이런 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시간이 설명이 돼. 그럼 이제 정규 과정에서는 몇 개씩 되냐면 여기는 지금 25개니까 12개, 13개로 끄는 거예요. 정규 과정에서는 저희가 30문제니까 15문제 해설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딱 1시간. 15문제 해설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분석표를 가지고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틀렸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틀렸는데 이거 틀리신 분은 이거 이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고 자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틀렸는데 나한테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나를 위한 개인 과외한다 생각하셔야 돼. 네. 다 맞춰버리면 개인 과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야 돼. 여기는 단원별 할 때는 무조건 많이 틀려야만 틀린 지문을 내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형 문제, 단원별 동형 문제 풀이는 누가 들어야 하는가? 어떤 분이 들어야 되는가? 이제 간략하게 해놨어요. 이론을 한번 들었어. 그런데 아직 문제 적용이 어려우신 분, 문제 풀 때 지금 문제 지문을 읽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자, 그러면 이론 강의를 한 차례 이상 수강을 했으나 문제를 풀면 막히는 수험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론을 알겠는데 지문이 너무 길면 헷갈리거나 선택지를 고르기 어려운 수험생. 이 말이 뭐냐면 지문을 짧게 똑같은 내용을 약간 지문을 길게 쭉 끌어놓으면 그거 읽느라고 이거 뭐지? 헷갈려 버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요구사항에 맞는 것만 찾아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제 포인트를 익히고 싶은 수험생.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양도 양수에서는 사업을 양도 양수로 납세문과 뭐 된 것만 책임진다. 학조, 봐요. 근데 우리는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험 문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맞춰버려요. 이제는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떤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어디가 꼬아서 나오는지, 어떻게 꼬아서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원별 모의고사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 패턴과 실전 출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단원별 모의고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실수를 줄이고 함정을 피하는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 분명히 이론은 아는데 나는 답을 찍어놨는데 함정에 걸렸네. 그걸 피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단원별 동형 문제풀이를 같이 하시면 아마 효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1시간이 끝나.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에서 7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중에 13번부터 해설 강의를 마지막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줘.